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주식 고충 직접 듣고 해결해드리는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주도주는 없고 테마만 성성한 시장입니다. 이번 주 드론과 방산 또 엔터 관련주가 강세였고 호실적을 발표한 몇몇 기업들의 주가가 반응을 해줬죠. 하지만 시장의 거래 대금은 줄어들었고 투자자는 지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충들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결해 주실 분 이현상 파트너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다 왔습니다. 3주 만에 뵙네요. 네, 3주 만에 뵙는데요. 그 사이에 네. 미국장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이번 주부터 3주간 실적 발표 피크 기간이죠. 특히 이번 주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즉 대형 기술주 7종목 중에서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호실적과 함께 내년에 20%에서 30%까지 더 성장할 수 그렇죠. 있다는 네. 놀라운 전망을 보여줬죠. 목요일에 주가가 22% 급등했고요. 네. 간밤에도 3%대 강세를 보이면서 맞아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파트너님께서 10월 네. 초에 네. 이제는 바이와 2차 전지를 함께 가져가 보자 말씀을 하시면서 테슬라는 장기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걸 우리 또 기억을 해주시고, 네, 맞아요. 테슬라 주가 우리가 미국 시장 얘기하면서 잠깐 약이 나오겠지만 잠시 뒤에 네. 좀 살펴드리겠지만 제가 2주 동안 국고초 쉬고 3주 전에 또 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렇게 한번 좀 봤더니 3주, 4주 전에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장기 투자 의견을 좀 드렸는데 그 어떤 기교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좀 설명드리고 네. 비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속보로 나온 것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헤란, 수도 테헤란을 그래서 공격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폭발음이 들렸다는 이런 소식이 좀 있었는데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약간의 지수의 어떤 좀 피곤함이 좀 묻어나는 이런 흐름이었다. 테슬라 실적 잘 나왔고 그런데 이제 간밤 미증시를 보니까 S&P 500 안에서도 S&P 500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종목군들 약간의 이제 좀 정체되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들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그런데 실제로 S&P 500 안에서 보니까 최근 신고가 종목이 500개 종목 중에서 62%가 다 신고가입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겠죠. 자, 한번 지수 흐름부터 좀 체크를 좀 드리고, 네, 좀 점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기술적으로 21전 아래로 살짝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무겁죠? 조금 무겁게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S&P 500 한번 보도록 할까요? S&P 500은 이미 신고가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다소 좀 정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이 간밤에 이렇게 윗꼬리가 조금 있었어요. 초반에 상승세가 좀 이어지다가 좀 윗꼬리가 좀 있었는데 흐름은 타고 있지만 다소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좀 느껴진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미국 시장이 우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S&P 500 안에서도 간밤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종목이 60%가 넘어 62% 정도가 전부 다 신고가입니다. 네. 소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외에 그 외에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유일하게 3대 지수 중에서 소폭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역시 무겁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3대 지수를 보면 흐름을 다 잘 타고 있어요. 흐름을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느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 수도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다음 주 미국 증시도 다소 조금 이제 좀 그죠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어떤 흐름이 좀 있었냐면 독일에 있는 미국 F-15 전투기들이 모두 중동으로 급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전에 제가 오면서 로이터 속보로 이제 접한 건데 그래서 간밤에 유가가 한 2% 정도 이렇게 좀 올랐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스라엘의 보복이 이제 조금 임박했다라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 이 자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 기준으로 해서 이 8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80달러가 넘어서는 흐름이라면 중동 이슈가 정말 불붙는 것이다. 중동의 어떤 전쟁 부담이
전체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대략 한 $80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간밤에 그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시게 되면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원화 약세로 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요, 사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 미국 대선 앞두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향후에 국채 발행을 늘리고, 또 뭐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국채 발행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뭐 관세도 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뭐 가격은 반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식,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이제 관심 많으니까 네.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가 다 움직이는 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HBM, 하나는 뭐 레거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볼 게 TSMC가 되겠죠. TSMC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자, TSMC도 전고점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HBM 쪽,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라고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HBM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이거는 그 장비 업체예요. 오사트 업체인데 일본에서 이제 HBM 관련해서 거의 뭐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드반테스트는 이미 7,000엔을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상승세로 가고 있죠. 뭐 국내에서 하나 꼽자면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 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그다음에 한국의 SK 하이닉스, 이 네 가지를 보면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죠. 왜냐하면 요즘에 뭐 테슬라가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뜨겁고 뭐 실적 잘 나와서 뭐 테슬라를 이제 접근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출장 가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 드렸냐면, 로보택시 공개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것이다. 네. 그 떨어지는 것이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테슬라는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죠. ESS, 에너지,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같이 보는 거. 이번에 실적도 ESS 쪽에도 뭐 실적 굉장히 좀 좋았으니까, 결국에는 소위 M7 중에서는 저는 테슬라가 가장 못 올랐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뭐 충분히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210에서 220, 230에서는 좋은 저가 매수의 자리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급등했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길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반년 정도 반년 길게 정도. 투자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미국 주식 뭐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에서 뭐 소위 우리는 반도체나 뭐 테슬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S&P 500 안에서도 60개 넘는 종목이 이미 다 신고가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한번 더 보세요. 저희가 올 봄에도, 그다음에 올 여름,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정말 많이 얘기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항공주, 또 무슨 뭐 크루즈, 그다음에 여행주 이런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나 델타 항공이나 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올랐는지. 그 후속은 아마 AAL이나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쪽 같은 경우에도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벌써 한 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CCL, 카니발이 좀 따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차트로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행주, 작년에 제가 부킹홀딩스 얘기해 드렸는데 부킹홀딩스가 이미 한 150%, 거의 한 200%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익스피디아 따라가고 있고, 에어비앤비 같은 건 아직 좀 덜 올랐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 증시는 역시 미국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다소 좀, 근데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뭐 사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뭐 트럼프 당선이
그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깎아주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들 뭐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미국 주식 얘기는 이 정도 하죠. 네. 네. 지금 토요일 9시 기준 속보가 나온 걸 보면 로이터 통신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최소 5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고요. 또 블룸버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 목표물만 겨냥하고 있고 핵과 석유 시설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외신에서 뭐 추가적인 보도는 없는데 혹시나 나온다면 방송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미국장은 다음 주에 M7 종목 중에서 5개의 종목이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AI 수요에 대한 질문들, 과연 AI로 이 종목들이 돈을 벌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미국장이 지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국내장은 코스피는 2주째 2,600선에서 박스를 형성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2주째 약세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지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내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투자자분들. 특히 삼성전자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자랑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7월 초에 삼성전자로 유일하게 매도 사인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록스로 옮겨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죠. 잠시 뒤에 한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막 뭔가를 수익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급함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는 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면 12달을 주식을 하죠. 어느 달은 수익을 많이 내는 달이 있을 것이고 어느 달은 조금 내는 달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뭘 해도 쉽지 않은 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예요.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사실 10월 한 달 내내 좀 막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네. 코스피는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600선 또 2,600선 아래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왜 못 오를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는 거죠. 그나마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조금 받쳐주고 있는 이런 정도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시선은 어떨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쯤 해가지고.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또 굉장히 크죠. 네.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간단히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분위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자, 미국 대선이 이제 10일 남아 있어요. 10일 남아 있습니다. 10일 남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합주 7개에서는 모두 트럼프가 앞서고 있죠. 그 얘기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베팅 사이트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64%예요.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뭐 외치고 있는 그 키워드 딱 하나가 있죠. 관세. 사실 우리는 지금 수출로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먹거리가 수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관세를 더 올린다는 거예요. 중국은 60%까지 올린다라고 그랬고 우리도 관세를 추가적으로 좀 올린다. 그러면은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영향을 좀 줄 것이고 특히 최근에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종목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다소 수출과 조금 떨어져 있는 쪽하고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지금 보면 미국 대선 D-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은 죽은 척 할 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자꾸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큰 성과를 내는 달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뭐 지금까지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위니까요. 저는 지금 잠자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도 조금 천천히 좀 자제하시고 매수도 특히 또 매도도 천천히 좀 하시고 그래봐야 10일입니다. 10일 이후에 큰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아무도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이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손가락이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갑자기 조금 움직이면 막 따라가고 싶고 그게 사람 심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조금 자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예요. 비가 계속 좀 내립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든 아니면 장대비에든 뭐 비를 조금씩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옷이 적게 돼 있어요. 젖은 옷을 계속 벗어 치우면서 새로운 거를 계속 새로운 승부를 계속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 확률이 떨어지는 시장에서 하지 마시고 젖은 옷은 조금 입고 계셔도 돼요. 손실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어차피 해 뜨면 다 마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잠깐 제가 환율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좀 나서 원달러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미국 대선 영향, 또 미국채 영향, 그다음에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1,400이 여기입니다. 1,400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1,400 언저리가 상단이 될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지수 저점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률이 수익을 내기 좀 사실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다소 여러분들이 뭐 자신 있는 분들 외에는 조금 가만히 좀 있어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좀 지나고 나서 좀 접근해 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좀 빠졌어요. 그렇죠? 일단 전저점 부분이 이제 700선이니까 700선 테스트를 좀 거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보시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주초에는 좀 떨어져서 출발할 것 같아요. 양시장 모두. 그리고 전략 후강으로 가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고민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거는 생각보다 제가 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저희가 7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좀 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바꾸십시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떨어지면 한 7만 원이나 7만 원 아래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6만 원을 깨고 내려서 5만 5천 원 왔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 뭘 인정해야 되느냐? HBM. 여기에선 삼성전자가 밀린 겁니다. 그거 인정하고 봐야겠죠.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바닥에서 이렇다 어떤 큰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매력도가 떨어져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멘텀이 없고 뭐 재료도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가격 메리시라는 거죠. 삼성전자 지금 5만 5천 원 와 있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거 5만 원 초반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5만 원 깨고 내려갈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온 겁니다. 예,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간 할애를 조금 하시면서 앞으로 1년 게임 정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정도.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저는 미국 11월 대선 이후에 좀 관심 있게 보는 쪽이 한번 내년 한 1분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좀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바이오 계속 보고 있죠.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되든 금리는 계속 내릴 것이고 이 대선 불확실성을 다소 벗을 수 있는 업종이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분명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물량도 나오는 건 분명하지만 가격이 좀 빠지면 저가 매력이 좀 들어올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쪽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데도 2차 전지주들이 많이 못 올랐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부적으로 보면 테슬라 실적에서는 ESS가 많이 실적이 좀 올라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이 어디로 넘어갈까? 유럽이라고 보여집니다. 독일의 이구안신, 그러니까 독일이 작년에 보조금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걸 다시 재개하게 되면 그 모멘텀이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혹시라도 당선되거나 아니면 뭐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나 아니면 불확실성 한쪽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흐름을 볼 수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을 바닥으로 놓고 봅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안 주더라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게임하고 엔터 정도? 게임과 엔터 전반적으로 계속 바닥권인 다 종목들이네요. 바닥에 있는 거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장 가기 전에 3주 전에 NC소프트 10년 만에 좋은 기회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갔죠. 좀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엔터주들은 최근에 우리 아파트 이거는 뭐 그냥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YG 엔터는 사실 저는 YG 조금 별 관심 없고 이제 주가 떴으니까 그 외의 것들 SM, 하이브 뭐 더 나가서는 뭐 JYP 같은 다 전부 다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자, 그럼 바이오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선 요거 한번 볼까요? 46. 이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전성시대 시즌2를 지난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시즌1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습니다. 빠르게는 작년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부터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거의 뭐 이 시간 통해서 바이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왔고 그때 제가 뭐 작년에 또 작년 하반기 연말 올해 연초 그다음에 몇 달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다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약간의 정책이 온 거는 분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 한번 보시죠. 코엑트 바이오 액티브 ETF 코드가 462900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게 올 2월 달입니다. 올 2월 달. 여기 구성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비중 높았던 게 1번이 알테오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지금 이 ETF도 10,000원 아래에서 9,000원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15,000원, 16,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는 다소 조금 쉰다라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는 최근에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바이오 쪽에,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중 조절을 병행을 했고요. 그들 종목이 다시 저점이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ETF가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14,000원을 잘 한번 보세요. 14,000원 잘 봐야 되는 분 얘기하면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 14,000원대를 좀 유지하며 간다라는 거, 갈 거라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 되면 오히려 관련한 바이오테크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어떤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대장주들은 아직 안 깨졌어요. 알테오젠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시작해서 얼마? 거의 8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마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30만 원 아래까지는 신규 매수 의견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처음 시작해서 10만 원을 넘을 겁니다. 10만 원 넘었고 20만 원 넘을 겁니다. 20만 원 넘었고 30 넘을 겁니다. 30 넘었고 40 왔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영역이냐면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을 최근에 절반 비중을 차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만 들고 있는데 네. 물론 무슨 뭐 큰 쇼크가 나서 저가의 기회가 오면 담글 수도 있지만 지금 이미 30만 원 후반대 40 가까이 되는 가격대에서 신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키트루다 SC 이거에 대한 어떤 세부 데이터가 이제 좀 만들어질 거 좀 기다려 볼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ADC 있잖아요. 다이치산교의 ADC 대표적인 ADC 항암제죠. 에너투 요거 아마 뭐 좋은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 SC로 전환되는 이런 뭐 계약 소식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건데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키트루다 SC 임상 3상 발표가 원래 10월 안에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네네네. 됐는데 조금 늦춰지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내년 연초 정도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머크 쪽에서는
관련한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삼상 끝나고 나서는 뭐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세부 데이터 내역이 이제 공개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거기서 큰 성과를 낸다면 사실은 머크의 그 뭡니까? 다른 파이프라인들도 사실 임상 없이 그냥 SC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료도 많고 이번 네. 실적 나왔잖아요. 잘 나왔어요. 실적도 잘 나왔어요. 네.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점을 잘 잡아드렸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제가 70만 원 중반, 80만 원 아래에서 이거 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난 7월에 팔아서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고 제가 이때 해드린 얘기죠. 100만 원 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100만 원이 고점이 아니란 얘기 드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증권사에서 그 매수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목표 주가를 130으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130대로. 실적 나왔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손을 많이 잡아 있죠. 이미 20개 빅파마 중에서 17개가 손을 잡아 있고 최근에 큰 공시 하나도 냈었잖아요. 맞아요. 예. 1.7조짜리인가? 예. 예. 자, 금액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찌됐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이 100만 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트럼프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수출주들은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럼 삼성의 미래 먹거리는 또 뭐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제가 이 방송을 지금 3주 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쭉쭉 한번 봐드리는 겁니다. ADC 대표 주자죠. 예. 우리 작년부터 제가 1년 넘게 지금 이 주식을 매주 거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수익률은 270% 넘어섰고 제가 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오를 것 같다 했는데 11만 원 넘어섰고 10이 넘었고 14까지 갔다가 지금 13만 원 살짝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뭐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받는 거죠. 자, 리가캠 바이오는 그 사이에 일본 오노 약품하고 기술 이전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 오노는 항암제 옵티보 뭐 여보이 이런 거 좀 개발한 회사인데 지금 제가 가기 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3주 전에 올해 연내 기술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사이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에도 암제네 기술 이전했고 23년에는 작년에는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오노약품 얘기도 좀 있고 아마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 ADC의 미래는 리가캠의 미래는 제가 일본 다이치 산교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변동이 생기면 아마 11만 원대나 뭐 12만 원 사이 정도에서는 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마 떨어지길 기다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올 바이오파마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한올 바이오파마를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와 이 세 가지 종목을 제가 이 세 개를 핵심적으로 민 거예요. 알테오젠, 리가캠, 한올 바이오파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을 이뮤노반트에 기술 이전했고 지금 그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쯤 나올 것 같으니까 물론 그 사이 불확실성도 있지만 최근에 어떤 상업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건 좀 완화됐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뭐 상당히 왜냐하면 적응증이 엄청 한 200개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의 어떤 차세대 기술이 항 FcRn 기술인데 그 기반이죠. 자, 일단 경쟁사들 뭐 알제넥스라든지 존슨앤존슨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쪽 시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뮤노반트, 바토클리맙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주가가 4만 원 오는 순간 갑자기 열었고요. 그다음에 5만 원 갔다가 지금 눌렸는데 이거 개인적으로는 4만 5천 원이나 21선 정도 떨어지면 아마 저가 매수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ABL 바이오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 8월 말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그때 루머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지분을 정리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다들 도망가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걸 호재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루머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 한투파 지분이 빠진 게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ABL 바이오의 상단을 뚜껑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오버행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고 그래서 이 자리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27,000원, 8,000원 정도 됩니다. 정고점 뚫을 거라고 그랬는데 독점 뚫고 4만 원 넘어갔다가 지금 조금 눌려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제가 한투파 지분 빠지면서 앞으로 이 ABL 바이오라는 회사의 또 이중항체 ADC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BBB 플랫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년간 이어졌던 이 고점을 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넘었어요. 다시 좀 내려왔죠. 만약에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 우리 고민정 앵커는 어떻게 좀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을까? 어때요? 없나요? 저는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느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뭐 금리 인하야 뭐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렇죠. 앞서 그런 말씀드렸던 뭐 한올 바이오파마도 그렇고. 네. 그거 맞는 얘기네요. 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얘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부진하니까 다시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3주 만에 잠시 뒤에 이 방송 끝나고 오랜만에 또 주식 반상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미국 대선 이후의 그림을 많이 그리시는데 그 미국 대선 이후의 그림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그림으로 같이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잠시 뒤에 주식 반상에서 뵙고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NC소프트 얘기를 또 10년 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갔더라고요. 그죠? 네. 진심에서 한 얘기예요. NC소프트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쪽이 지금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스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지스타. 지스타도 모멘텀이 되지만 제가 NC소프트를 여러분들한테 바닥으로 외쳐드리는 이유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19만 원대에서 뭐 20만 원 살짝 넘어서 22만 원 이렇게 좀 오고 뭐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 망하지 않을 회사가 가장 최악이면서 이 NC소프트가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요. 2022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5천억 됩니다. 5,500억 정도 됩니다. 5,500억. 그게 23년 작년에 얼마? 1,300억대까지 빠집니다. 최악이죠. 이런 주식 하겠어요? 안 하죠? 24년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냐면 1,000억이 안 됩니다. 7, 8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최악인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빛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 한 2천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대규모 구조조정이에요. 이 대규모 구조조정은 과거 제가 미국 주식 얘기를 여러분들 잘 한번 이 시간 오래 보신 분들은 이게 메타 주식입니다. 메타 플랫폼. 갑자기 왜 메타 얘기를 해? 2022년도에 2022년 11월에 제가 국고처 방송하면서 빅테크 중에서 전부 다 구조조정을 한다. 그중에서 1번 가장 구조조정 폭을 크게 한 거, 전 직원의 10%를 감안한 게 메타입니다. 거기가 바닥입니다. 아마 11월 5일인가 그 주간에 제가 바닥을 잡아드리고 장기 투자 시작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야? $90 정도 됩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570입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NC소프트 접근하시면서 메타를 보시면 된다. 첫 번째 구조조정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있었습니다. 리니지2 중국에서 파노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좋은 재료다. 파노 발급은 굉장히 큰 호재죠. 그렇죠. 그래서 NC소프트는 어떻게 앞으로 반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뭐 요 정도 서비스로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주식 반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국내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